안녕하세요. 정수 선생님의 상태명리 71번째 71번째 날입니다. 제25장 학업의 간법. 학력을 보는 법은 바로 정인과 편인의 정의인데, 정인과 편인의 정의래요. 정인을 용한다면 학력은 더욱 높다. 정인은 국가 정규 과정의 교육을 대표하니 비교적 전통이라 할 수 있는데, 반면 편인은 정인에 비하여 학력은 낮으니 일반적으로 편인으로 야간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독학 등의 비정식 학교의 학력을 대표하기도 한다. 현대에서 학력은 명리만 가지고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살유에서 문창성과 같은 것으로도 추론하지만 학력의 추론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단지 문학적 수준이 있는가 없는가의 정도를 가름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 번째, 학력이 높은 명리 표지. 인요, 인성과 용신인데 왕성하고 생을 받으면 학력은 높다. 인요가 기한데 쇠약하고 극을 당하며 학력은 높다. 인요가 기한데 명국 중 불연한다면 학력은 높다. 무인성의 경우가 신왕하고 무인성인데 쇠약하고 불연하면 쇠약하다는 건 인성이 쇠약하고 약하게 하나 있고 극을 당해버렸다면 학력이 높고, 인요가 기한데 명국 중에 불연한다면 무인성하다면 학력은 높대요. 학력이 낮은 명리 표지. 인요가 용신인데 쇠약하고 극을 당하며 학력은 낮다. 인요가 용신인데 명국 중에 불연하다면 학력은 낮다. 인요가 기한데 왕이 득생하면 학력은 낮다. 인요가 낮은데 인성이 많은 거. 544번. 많은 걸 쓰면 낮다. 544번. 그 뜻일 거예요, 아마. 왕이 득생, 왕에서 생을 받는 거. 맞죠? 신뢰를 보면 여명의 경우 을류, 이모, 개축, 이민, 개수일간이 시광하고, 식상도 시지에 이렇게 있고 연간에도 있죠. 그리고 개수는 태약하죠. 태약. 여기 보면 이렇게 겁재도 하나 있지만 유금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성이 용신이어야지 되죠. 본조는 일주가 약하니 인성을 취하여 용신으로 삼는다. 일주 중 효인, 유금이 연지에 있고 약한데 다시 일주를 생하는 노선이 없으므로, 일주를 생하는 노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충을 받고 거리도 굉장히 멀죠. 없으므로 인요 위용, 쇠약 피극 학력저에 속한다. 실제 명주는 소학문화 초등학교 학력이다. 그리고 남명이에요. 갑인, 정묘, 갑술, 개유예요. 갑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양인격으로, 더군다나 여기 갑인이 있으니 근황합니다. 근황상관하죠. 근황상관.
식약하고 그러면 인성이 기하죠. 내가 왕하니까. 일주가 왕하니 있는 기신으로 쇠약하다. 인성이 약하게 있으니까 쇠약해요. 다시 학업기간에 재운으로 무진 기사 경호로 이렇게 대운이 흘러서 재운이 되었으니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재미있는 게 너무 많고 먹고 사는 게 거를 해결해야지 되고 뭐 그리고 여성에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뭐 이런 운이죠. 재운이 남성에게는 재운으로 인성을 극하여 하는 곳으로 흐르니 오히려 인성이 약해야 되는 거니까 약하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재운으로 흘러서 개수가 극을 당했으니 약한 것이 극을 당했으면 기신이었던 게 희신으로 바뀐다고 했으니 학력은 높은 거예요. 실제 명주는 전국 중점대학교인 동공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이다. 그리고 여명이에요. 여명인데 병진, 개사, 개업, 개미, 임술, 개수일간이 4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약하죠. 내가 일을 하러 나가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죄를 봤으니 약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천간에 보면 임수 개수가 쭉 있고 대신에 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가 태약하고 관살이 태왕하다는 건 토가 많아요. 극을 당했죠. 그리고 바로 이럴 거면 가중 관살격 관으로 내가 토를 쫓아가는 거죠. 토를 가중 관살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재관이 용신이에요. 재관이 용신인데 재관이 인비는 그래서 기합니다. 근데 없어요. 인성이 명국 중에 불연한다. 인성이 기한데 명국 중에 없으면 학력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 학력은 높다. 실제 명주는 대학 졸업자였다. 필자는 학업에 관하여 많은 임상 실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치를 발견하였다. 명국의 어느 십신이 용신이던 아니던 간에 학업기간에 희용신의 대운으로 간다면 학업의 결과물이 비교적 양호하다. 명국의 어느 십신이 용신이던 간에 아니던 간에 학업기간에 희용신운으로 가면 그러면은 재관을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재관운으로 흐르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결과물이 양호하고 그리고 그게 학업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관심이 있는 독자들의 검증을 바란다. 그리고 이것 외에 명국 중 인성이 용신일 경우 합당하거나 극을 당하거나 일주를 생하는데 장애가 있는 자는 명주가 학업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회, 가정, 질병 등에 의하여 학업을 지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 만일 중년 시기가 다시 인성운으로 흐른다면 종종 다시 학업을 진행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본다. 학업관법에 요약하면 관살 혼잡은 빈곤하니 학업을 마치기가 어렵다. 식신은 그 근이 자고하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고에 있으면 안 되고 자고 한다면 크게 배우기 어렵다. 식신이 월건, 절지에 임한다면 학문에 크게 완성하기 어렵다. 천간에 투간되고 투살되고 무제하고 제함이 없으면 천간에 그 칠살이 올라와 앉아 있는데 제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식신이 없다는 얘기죠. 비겁이 쌍투하고 있다면
비겁이 나도 있고 여기다가 쌍투하고 있다면 그 역시 학문을 크게 완성하기가 어렵다. 살이 강하고 인성이 없어서 신세우기 하다면, 신세우기는 또 뭘까요? 신이 쇠약하고 기우는 걱정하는 건데 볼까요? 546번 신세우기. 요절하지 않으면 빈천한 것은 반드시 신이 쇠약한데 귀를 만나서이다. 저거 귀신 할 때 귀자 같은데. 그러니까 신세우기 쇠약한 건데 귀를, 그러니까 우를 만나서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 학문이 크게 완성하기가 어렵다. 명예에 문창성이 있다면 문창성은 총명을 나타내니 문제가 있다. 기토의 문창성이 유금이라 그랬는데 나는 문창성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나? 26번 상태응기이론. 여기서 소개하는 상태응기이론은 상태명리학의 독문 이론으로 그 실용성과 적중률이 아주 높다. 상태응기이론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응기추론에 유용한 이론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육친의 기륭이 생사판단하는 이론으로만 사용한다. 육친의 기륭과 생사판단하는 이론으로 사용한대요. 육친 이론의 근본적인 근거는 일추를 분석하는 논거와 같으므로 육친 이론의 근본적인 논거는 일추 분석 논거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신앙하면 인성을 꺼리고 비겁을 꺼린다. 그리고 신약하면 인성을 반기고 비겁에 보조받는 것을 반긴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죠. 이들을 살펴본 추론하는 것이 명리고수의 오로지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일주를 분석하는 경우 일주가 편황하다면 반드시, 맞죠? 일주가 편황하다면 극설모의 기물이 필요하여 희용으로 삼고 생보하는 기물은 기신에 해당한다. 일주가 편약하다면 일주를 생보하는 기물인 인비를 희용신으로 필요하고 극설모하는 기물을 기신으로 정리한다. 나아가 태왕하다면 극을 두려워하고 태약하다면 생부를 두려워하는 이치는 명리의 기본관법이라 할 수 있다. 내가 태왕한데 극을 받으면 극노한다는 거죠. 극노. 누가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아. 뭐 이런 거죠. 태약한데, 내가 너무 태약한데 옆에서 내가 받아들일 힘이 없는데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된다. 육친을 보는 방법과 일주를 살피는 방법은 대동소이한데 먼저 육친성의 왕세를 살피고 그 연후에 일주가 취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육친성으로 취용하는 방법은 일주 역시 같은 원칙으로 기륭화복을 판단하는 것이라 주목해야 한다. 육친성인 취용 방법하고 일주의 취용 방법은 같다 그러면 일주가 편약하다면 일주에 생부하는 기물이 인비를 희용신으로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관이 약해서 병이 됐다. 그러면 관을 생부하는 재가 있던 재를 반기든 그리고 관 자체를 반기든 그리고 관이 왕해서 문제가 된다. 관이 태왕하면 그러면 관을 힘을 빼는 인성을 반기는 거죠. 인성이 나를 생부해서 관을 대적할 수 있도록 아니면 관을 나한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부드럽게 해서 만들어서 인성으로 설계해 가지고 한 단계를 거치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내가 가지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육친성이 편황하다면 일주와 같이 극설모의 기물을 취하여 그 육친성의 희용신을 선택하고 그 육친성의 희용신 세운에 그 해당하는 육친성의 발전과
사업 순리가 따르며 만일 대운상 생부하는 운기라면 반드시 그 해당 유친이 불순하다는 것이다. 육친성이 극약하다면 육친성 역시 종성을 구성하니 종격의 원칙으로 그 유친선의 희용을 추용하면 된다. 그 기륭 역시 종격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틀림이 없다. 육친성이 태왕하거나 혹은 극왕하다면 같은 이치로 태왕이나 극왕의 원칙에 의하여 육친성의 기륭을 처리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일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기본 원칙이 유친성에 확장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육친관법의 총결을 살펴보면 육친성이 편향하거나 태왕한 경우 생부하면 재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친성이 편약한 경우 충국당하면 재난이 있다. 유친성이 태약하거나 극약한 경우 방부하면 재난이 있다. 그리고 육은 파, 묵은. 육은자가 근이 파하게 되면 두렵고 묵은 파, 육은. 묵은 자가 근이 생기면 두려워한다. 무자파 출현, 유자파 피제.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억제의 영향이 미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장파투 음파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려진 것을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묘파동 왕파생. 묘는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왕한 것을 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양파극 종파부종. 약한 것은 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종파부종. 따르는 것은 피하고 따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육친성파 병사묘절. 육친이 병사묘절을 두려워한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육친성이 편황하거나 태왕할 경우 관왕한데 관을 생부하면 재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이 약한데 충국을 당하는 것을 재난이 있다. 그러면 육친성이 태약하거나 극약한 경우는 육친성이 진짜로 극도당하고 극을 당할 약한데 극까지 당해서 진짜로 태약해 있어요. 그러면 이 태약한 것이 생부를 받거나 아니면 방부라는 건 생부는 생해주는 운이고 방부는 옆에 똑같은 관이 하나가 더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간에만 이렇게 유근파 무근이라는 건 내가 식상이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무근이 되는 거, 지지 그 식신이 극을 당하거나 합거를 당해서 없어지면 천간에만 남는 그럴 때를 두려워하고, 만일 천간에만 내가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해에 그 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두려워한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비왕하고 천간에 재가 하나만 있는데 근이 없었거든요. 재만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있었다. 근데 재운이 천간지지로 왔다. 내년에 운에 보면은 임수나 계수일간이 화가 내년에 천간지지까지 해갖고 일기로 들어오잖아요. 병오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나는
재가 없었어. 그래도 문제가 되고, 천간에 하나만 딱 있었는데 극두당하고 해가지고 힘이 한 개도 없는데 왔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장간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토 안에 정화가 숨어서 정제가 숨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투출되는 거잖아요. 천간에는 없었는데 어디에도 그 화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 투출되면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근이 생겨도 문제, 약한데 근이 생겨도 문제, 근이 있었는데 내가 근이 없어져도 문제. 그러면은 무토일간에게 계수가 있거나 임수가 있는데 내년에 그 임수 계수가 지지의 자수의 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좌우충으로 충을 맞았어. 그러면 그것도 재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묘에 그러니까 진술충을 당하거나 두 가지 진술충이 일어날 때 그때 두려워한다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술토에 오화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합의돼서 화가 더 왕해진다 하지만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인목이 와가지고 그걸 합거해서 목국토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가 약하게 있는데 제 수일간에 화가 약하게 있는데 목이 들어올 때 나한테 생해주는 운이 들어올 때 그때 두려워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에 병사묘절이 들어오는 해운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신례를 보면 한번 볼게요. 여명의로 갑진년 을해월 갑술이에요. 그러면 해월의 갑목이 갑갑갑 을까지 있고 천간에 갑이 추출돼 있죠. 그러면은 갑목이 재만 왕이에요. 재만 있어요. 갑술 이 본조는 갑술대원 경진년에 부친이 사망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진년은 경술년은 재운이잖아요. 편재운. 편재가 왕이에요. 그쵸? 편재가 왕해서 그동안에도 목국토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일주도 움직이고 시지도 움직이죠. 모든 게 여기 갑진도 움직입니다. 갑진의 경술년은 연주 첫 번째 간목을 경금으로 충을 하고 진토는 술로 진술충을 합니다. 이때 부친이 사망하고 갑술대원 갑인년에 모친도 사망했대요. 똑같은 경우죠. 목이 더 왕해서 토를 더 극해버렸는데 진토를 먼저 극하는 거죠. 위의 육친법 일용에 따르면 본전은 편재 부친성이 편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권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죠.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친성을 말하면 마땅히 극설모로서 희용을 삼고 생부 기신을 삼아야 한다. 극하는 갑술대운의 술토가 부친성의 왕지이고 편재운의 왕지래요. 술토가 유년 경술년은 바로 토의 왕도 강한 정도를 생부하여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니 예?
술이 더 와서 더 왕해졌다. 토가 초래하니 그의 부친이 사망하였는데 육친 종결 왕파생부 부봉 봉생부지운 직규 유제에 해당한다. 왕파를 생부하는 도와주는 같은 편재운이 왔다. 그러나 이게 그 극도 되는 거예요. 인성 해수는 명국 중 비록 원령을 얻었다 하여도 편약이라 할 수 있으니 편약이죠. 극도당에 설도당에 있어요. 편약이라 할 수 있으니 마땅히 생부가 필요하고 극설모를 기한다. 갑술대운 갑인유년에는 인성으로 보면 모두 극설의 시간이다. 특히 유년 인목은 명국의 인성 해수와 인의 한목으로 합목하니 인수가 손상됨이 엄중하여 그의 모친이 사망했대요. 육친종결에 의하면 육친성향 희생부 기극설모 봉국설모 차운 필요제에 해당된다. 난명을 볼까요? 정축, 임신, 경인, 갑인 이라고 보면 신월의 경금이 제왕하네요. 제왕. 여기 보면 편제가 왕하죠. 그리고 본인 미대운 전에 갑신년에 부친이 사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 편제가 극을 먼저 당해서 왔죠. 이는 부친성 편제 임목이 편약에 해당하니 편약인가요? 제가 보기엔 편약은 아닙니다. 생을 받았다고 못 받았으니 그럴 수는 있겠죠. 극을 많이 당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셋이니까 왕한 게 맞는데 극을 많이 당했으니 약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 극을 당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극설모로 기하다. 그러면 편제의 쟁제운이 비겁운이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경신년에 비견이 하나가 더 오고 극을 하는 힘이 강해지니까 그래서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게 미대운전 무신월주의 대운으로 갑신 유년과 연지 신금과 명국의 무신월주 신금이 모두 인목을 충국하는 시기인데 유년 연간에 편제부성 간목이 투관되어 그의 부친이 사망하였다. 바로 육친종결의 약파극 장파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명 개미 을묘 갑작을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간이 간목 묘 을묘 겁재가 왕하네요. 인성도 제법 왕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미약하게 있습니다. 본명은 개축의 무술년에 모친이 사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축대운의 인성대운 무술년에 사망하였다. 인성은 명국 중에 중화평약에 해당하니 인성으로 말하면 마땅히 생부를 받아야 되니까 금운이 좋겠죠. 극설모를 꺼린다. 개축대운은 운지 축토가 인성 해자수를 해자축으로 극합하고 해자 이 부분을 극합하고 무술년의 간지 역시 인성을 극하니 그러니까 토국수했다는 얘기죠. 모친이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육친종결의 약파극에 해당된다.
해자가 같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개수도 떴는데 이걸 보고 약하다. 생을 못 받으면 생을 받은 게 없는데 목이 왕하니 설당해서 약해진 거죠. 약파극. 그래서 극을 당하는 걸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명으로 이모, 임인, 임자, 계명. 임수가 임님님님, 계수. 인월에 임수가 천간에 임계가 다 뜨고 임자, 나한테 근이 있긴 하네요. 그러나 인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식상하고 상관이 지지에 임묘로 되어 있고 지지 근는 연간의 이모로 극을 당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임목이 여기서 보면 식상이 지금 재와 비견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목생화도 하고 여기서 수생목도 받고 하면서 서로 극을 못하게. 근데 보면 경자대운 경자년에 부친이 사망하고 응? 경자대운 무신년에 모친이 사망했다. 없던 인성이 나타나서 기암이 생기고, 그리고 경자년에 없던 인성이 나타나면서 부친이 사망했다. 그러면 자오충, 자년은 자오충을 해서 재성 하나를 날려버린 거고, 그리고 신금은 없던 인성이 나타나서 없던 글자가 나타나는 출현하면은 생기는 문제이죠. 인성은 명국에 없으니 명국 중 수목 종격으로 수생목 종격이죠. 인성이 출현이나 유군을 싫어하는데 이것은 종격이 부종됨을 기하는 이치이다. 그러니까 수가 무조건 목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경자대오는 운천내 인성 경금이 투관되고 유년의 무신으로 인성의 뿌리가 되고 유년의 간에 운천의 인성 경금을 생보하고 있어 인성은 명국왕세에 따라 가질 않고 있다. 인성이. 그러니 나를 생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목을 쫓아서 갔는데 응? 그냥 갑자기 저기 봐요. 인성이 없던 인성이 나한테 힘을 보탤 수가 없었는데 너한테 힘을 보탤 수 없었어. 근데 갑자기 나를 생보하는 인성운이 왔어. 그러면은 목을 쫓아갈까요? 야 이제 그만 써. 이렇게 되는 거지. 육친종결 종파부종 무자 파출현에 해당하여 그의 모친이 사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실내 5번부터는 72번 내일 읽겠습니다.